와 됐다. 그렇지. 근데 1위로 내리했다가 마지막에 2위로 내려오니까 박탈감이 드는 거야. 허무하지. 허무하지. 이런 버릇을 고쳐야 돼. 미끄러지는 것도 습관이라고 생각해. 이런 버릇이 있나요, 아스날이? 이 막판에 미끄러지는 거 아스날 종특이에요. 어. 예전부터 그래 왔어. 근데 그랬다가 안 그런 시즌들의 우승을 옛날에 했던 거야. 네, 히든 풋볼 정산 시간입니다. 오늘은 벌써 종윤이가 있죠. 아스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윤입니다. 네, 오늘은 그 아스날 팬이자 나름의 어떤 그 전문가 느낌으로 이제 패널로서 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컨셉을 정해주세요. 아스날 팬으로 할까요? 그냥 뭐 아스날 그냥 팬으로 할까요? 극단적인 아스날 팬으로 할 수도 있고요. 하드코어 아스날 팬. 아니 하드코어는 안 돼. 안 돼요? 예, 하드코어 좋아하세요? 아니요. 그래요? 예. 극단적인 아스날 팬 말고 중간 정도로 하시죠. 중간 정도. 네. 이게 축구 본 지 한 7년 된 거. 아스날 팬 7년. 7년 차. 돼서. 그러면 그때가 이제 제가 군대 갔을 때쯤이거든요. 네네. 그때 가장 피크였습니다. 그러니까 7년 전부터. 네. 알겠습니다. 예. 좀 성인이 된다고. 그러니까 30대부터 좀 열심히 봤다. 이런 느낌으로. 그 정도 느낌으로. 네, 그 정도 느낌으로. 예. 네, 가면 좋지 않을까. 네네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뉴캐슬을 이제 업로드가 될 건데. 정민이. 네, 업로드가 됐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뉴캐슬 편을 하면서 굉장히 진한 향기를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또 이제 그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저랑 네. 같이 네네. 함께 운영자로 그렇습니다. 활동을 했던 친구죠. 네. 한 7년 차 팬 정도로 어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마 그거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맨시티는 언제 하냐? 맨시티는 트래블이 남아있기 네, 때문에 이건 아직 할 수가 찬스가 없어. 남아 있어서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맨시티는 아마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 시즌 이제 아스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들어가기 전에 이번 시즌 아스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땠어요? 기분이 어땠어요? 그러니까 뭔가 있잖아. 그래도 이번 시즌은 행복했다. 내지는 뭐 이번 시즌 너무 우울했다.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떠셨어요? 재밌었죠. 재밌었다. 재밌었다. 아, 아주 재밌었고 최근에 축구 보면서 제법 몰입해서 봤던 시즌이다. 뭐 이제 제가 자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뭐 일로 본다. 근데 뭐 보다 보면 또 몰입되는 경우들이 그렇지. 많고. 특히나 아스날 경기 같은 경우는 더더욱 네. 그럴 거고. 이번 시즌은 보는 맛이 있었다. 그리고 경기를 보면서 옛날에 아스날 축구 보면서 제가 좋아했던 이유가 재밌었어요. 딴 거 없어. 재밌다. 유니크하다. 그렇지. 그랬었지. 유니크는 이제 그것까지는 아닌데 재밌었다. 네. 옛날에 아스날 특유의 그 축구가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해가지고. 했으니까. 2000년대 초반에는 잉글랜드 내에서는 아스날처럼 축구하는 팀은 없었습니다. 단연. 근데 요즘에 이제 맨시티 같은 팀이 또 있으니까. 그렇지. 네. 근데 아무래도 이런 거 보니까 팬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성적을 나와야 재밌게 볼 수 있지 그럼 않나. 너무 안 나오면 네. 첼시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 진짜 힘들지. 진짜 힘들어. 거의 우울할 정도지 경기 그럼 보면. 뭐 콘텐츠 할 때도 좀 미안하잖아. 그렇지. 맞아. 내년에 좀 잘해야 되는데. 말을 좀 편하게 못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첼시 얘기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뭐 베스트 11 살펴보고 감독 살펴보고 또 내년 시즌 어떨까 전망해보는 시간인데 골키퍼부터 한번 가볼게요. 네. 그 아스날이 최근 한 10년간 골키퍼 포지션을 봤을 때 저는 아스날 팬 입장에서는 항상 좀 불안했던 좀 마음에 들지 않았던 포지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많죠. 네. 옌스 레만이 마음에 들었던 골키퍼의 마지막이고 물론 중간에 이제 체흐 골키퍼가 있긴 있었죠. 그렇죠. 체흐는 잘해줬는데 체흐도 이제 커리어 말미였기 길지 때문에 않았고.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이제 체흐도 늙는구나 이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음. 근데 그 전에 뭐 세리아 가서는 터졌지만 슈체즈니 잘 음. 못했고 파비앙스키 웨임 가서는 잘하지만 지금 그냥 그랬었고 아스날 레전드 파비앙스키. 이거 아스날 레전드라고 그래. 아스날에서 아무나 아스날 뛰면은 뭐 레전드야. 네. 네. 이나모토도 그러면은 아스날 레전드인가요? 미야이시리오. 어떤 예. 면에서는 예. 그 레전드 아닌가요? 네. 옛날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 그 아스날 팬들이 싫었는데 저는 그냥 웃겼었거든요. 이나모토 유니폼 팔아서 에미레이츠에 올린 거 아니냐. 웃기잖아. 네, 말도 안 네, 되는 네, 거니까. 네, 근데 네. 그걸로 이제 아스날 팬들 진짜 싫어했어요. 그리고 나 베렌트 레노도 음. 레버쿠젠 때부터 실수가 많았던 골키퍼예요. 근데 램스데일이 실수가 없냐? 그건 아닌데 그렇지. 저는 램스데일의 눈빛이랑 웃음이랑 깡이 좋습니다. 아하. 이 눈이 광기 어린 눈이야. 음. 근데 한 다음에 이 새끼 막 이렇게 예를 들어 시비가 붙어. 씨 웃어. 그리고 나서 멘탈 딱 찾고 뭐 실수를 했더라도 본인 하던 빌드업 하려고 그러고 그런 게 굉장히 마음에 든다. 역동적이잖아. 네. 그렇죠. 골 에어리어 부분에서 그치. 역동성이 있고 맞아요. 특히나 종윤이가 중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램스데일이 마음에 드는 게 뭐냐?
아스날에 없는 싸움꾼 같은 기질, 약간 그치. 좀 뭐랄까 파이터 같은 기질이 아스날에 좀 없는데 특히나 수비 라인에서는 또 애들이 또 워낙 어리니까 어리죠. 없었는데 램스데일이 골문에서 저렇게 싸워주는 모습이 그치. 난 보기 좋다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런 선수 좀 있어야 돼. 그리고 아르테타 축구에는 필수적이죠. 이 선수 킥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골키퍼들이 어쩔 수 없이 실수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 실수만 좀 줄이고 키가 크진 않아요. 그래서 코너킥이나 세트피스에서 공중볼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을 때가 있는데 근데 뭐 그것까지 다 완벽하게 갖춘 키퍼가 있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 저는 마음에 든다. 마음에 사실 든다. 램스데일 영입한다고 그랬을 때 존나 욕했었거든요. 형철이랑 같이. 아 그래?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 아하. 왜냐면 그때 있어서 좀 실수 많이 했었거든. 근데 저는 마음에 드는 골키퍼. 아하. 네. 요 근래에 봤던 아스날 골키퍼 중에서 아, 그 최고로 칠 단연. 수 있는 네. 램스데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램스데일 마음에 듭니다. 괜찮아요. 네. 시애끼. 자 수비 라인 보겠습니다. 화이트, 살리바, 마갈량에서 진첸고인데 네. 뭔가 하나하나씩 좀 풀어볼 선수가 있을까요? 살리바는 임대 신분으로 있다가 영입되고 임대 신분으로 있다가 그쵸. 돌아왔는데 이렇게 잘할 줄 알았나요? 나이도 어린데. 살리바는 프랑스에서는 엄청나게 주목을 많이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와서는 엄청나게 잘하고 있고 살리바가 부상으로 허리 부상 때문에 빠지면서 사실 수비 라인이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살리바에 대한 아스날 팬들의 생각은 지금 재계약을 약간 거부하고 있어요. 아. 주급을 세게 달라고 그래가지고. 음. 근데 잘하는 건 인정하는데 지금 파리 생제르맹이랑 연결이 네. 되고 있는 상황에 얘가 와서 이제 1년 잘한 거거든. 주급을 너무 과하게 요구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팬 입장에서는 좀 짜증난다. 네, 약간 그거는 좀 짜증이 나지만 살리바 자체는 잘하죠. 근데 주급을 세게 부른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이런 선수는 잡아야 되잖아요. 아스날 입장에서는. 그렇긴 지금. 하지. 네. 그렇긴 한데 이제 너무 과하게 부르면 주급 체계라는 게 있는 거니까 네네. 그걸 생각을 했을 때 조금 거북스럽다. 팬 입장에서 물론 자기 돈은 아니지만 그런 주급 체계 좀 깨트리면서 돈 많이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선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입장인가요? 근데 네. 그런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수비 라인에서 그거를 찾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나 살리바가 그럼 대체 불가의 자원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어. 그 정도로 압도적으로 잘하는 뭐 예를 들어 무슨 지금으로 밀리탕? 따지면 뭐 밀리탕 아니면 뭐 리산드로. 리산드로 마르티네즈 그 정도인가? 잘하긴 해. 근데 만약에 주급 체계를 깨고 팀 분위기를 해칠 만한 어떤 상황이다라고 그러면 살리바는 전 내보내도 된다고 봅니다. 아 진짜로? 네. 근데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 외대골이야. 저 외대골은 잡아야 된다. 아. 네. 그러니까 살리바가 그 정도 입지는 나는 아니라고 본다. 아직은 아니다. 뭐 또 이번 시즌에 더더욱 또 잘할 수도 뭐 있지만. 그렇죠. 네. 마갈량 씨는 어때요? 마갈량이스는 그 평가 절하당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지금 극단적으로 라인을 높이 올리는 2-3-5 형태의 아스날 그 수비 전체 포메이션에서 뒤에 광활한 공간을 다 커버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나폴리가 말도 안 되게 위로 올라갔을 때 다 커버가는 게 김민재잖아요. 네네. 마갈량이스가 그런 선수예요. 근데 이 선수가 가끔 이게 대형 실수를 할 때가 있어.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꽂혀가지고 그러는 거지. 그거 실수 있었던 날도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골 넣어서 만회하는 경우도 많았고 저는 만약에 이번 시즌 수비 라인 아스날 수비 라인에 한 명을 뽑아서 상을 줘라. 그럼 전 마갈량이스한테 줍니다. 그 정도로 네. 높이 평가한다? 아.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한 시즌을 불태웠다. 오히려 살리바보다는? 살리바는 중간에 빠졌잖아. 부상으로. 부상 네.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화이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네. 화이트를 저는 사실 중앙 수비수 자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르테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이제는 아니지. 오른쪽 풀백이야. 오른쪽 풀백으로 네. 나오는 거니까. 오른쪽 풀백에서 곧잘 합니다. 잘해요. 네. 오히려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오버래핑 타이밍이나 이런 걸 좀 못 잡더라고. 그래서 이게 센터백은 역시 어쩔 수 없나 그랬는데 점점 사카 쪽이랑 잘 맞았어요. 근데 벤 화이트의 문제는 생각보다 다른 선수들보다 체력적으로 좀 쉽게 지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체력이라고 얘기하면 사실 양쪽 풀백의 체력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어허. 근데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 이거는 이제 토미아스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토미아스가 부상으로 수비 라인이 흔들리다가 살리바 부상으로 붕괴된 건데 네. 토미아스가 제때 쓸 수 있는 자원으로 돼 있었으면 화이트랑 좀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렸을 텐데 그때 중요할 때 없으니까 갈렸어 약간. 그러다가 점점 후반부에는 조금 힘들어했죠. 벤 화이트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 화이트는 뭐 사실 벤 화이트로 욕 많이 먹었어요 아스날. 쟤를 그 돈 주고 사냐? 아하. 근데 그 돈 안 아깝다. 잘하고 있다. 그 벤 화이트가 얼마였죠? 4,500만이었나 하여튼 그랬어요. 제법 비쌌어요. 네. 그리고 벤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풀백도 완전히 이제 포변에 성공을 했었고 그치. 원래도 중앙 수비수도 쓰는 선수니까 맞아요. 또 뭔가 좀 불시에는 중앙 수비수 그럼요. 돌려서 쓸 수 충분히 있는 쓸 수 있죠. 그런 선수라고 보는데. 뭐 이제 왼쪽은 마갈량이스랑 키비오르가 왼발 쓰는 선수니까 이렇게 돼 있을 것이고
오른쪽은 살리바랑 홀딩 나가줘야 되거든요. 예, 벼 심었잖아. 네네네. 나가고 벤 화이트가 이제 서브 겸사겸사. 토미야스도 센터백을 볼 수 있는 선수니까. 토미아스가 굉장히 중요한 이번 시즌. 중요한데 저는 토미야스 이 정도면 내보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른 애 전천후 수비수로 사와야 돼. 왜냐하면 이렇게 인저리 프로는 아, 저는 시즌 내내 굉장히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선수다. 이렇게 부상이 많을 줄 몰랐네요. 처음에 그러니까 떴을 때는. 너무 인저리 프로냐. 네. 네. 곧잘 하는데. 네. 나쁘지 않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풀백 라인에서 뭔가 좀 아르테타 축구의 중요한 선수 진첸코. 진첸코입니다. 네, 진첸코 잘했죠. 난 진첸코 이렇게 할 줄 몰랐어. 나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원더블 재능이 있잖아요. 그죠? 원래 이제 나는 폴란드랜다. 그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대표팀에서 원더블 재능이 미드필더로도 있는지도 뛰고. 몰랐어. 어. 맨시티 있었을 때. 좀 골 잘 가려져 넣어요. 있었던 선수지. 네. 안쪽으로 들어와서 플레이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진첸코가 타탑을 저는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중심적인 선수였다. 핵심적인 선수. 네. 네. 그 진첸코는 저는 그건 몰랐는데 그 라커룸 얘 존나 카리스마 있더만. 아, 그래? 막 모아서 박치고 연설하고 얘가 이걸 다 해. 아. 난 이런 느낌의 선수인지 몰랐어. 몰랐어. 사실 좀 작고 그렇지. 유약해 보이는 느낌이잖아요. 외모는 좀 그렇지. 그치. 전형적으로 조용한 풀백. 전혀 아니야. 와. 장난 아니더라고. 야, 그럼 이 맨시티에서 이 선수를 아르테타가 데리고 온 이유가 있네요. 그쵸. 여러 가지 의미가 좀 복합되는 게 아닌가. 전술적으로도 그렇게 쓰려고 했던 거랑 그다음에 리더 기질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는 진첸코도 잘했다. 사실 뭐 중요한 순간에 실수한 적도 있고 그랬죠. 음. 근데 뭐 저는 이미 시즌 다 끝난 마당에 그런 거는 이제 성장하는 팀에게는 어쩔 수 없었던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진첸코가 정말 후반 70분 이후에는 힘들어하지. 지치는 게 좀 지치는 게 있고 막 털리고 막 그치.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체력적인 문제인가? 다음 시즌에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데 이제 사실 진첸코도 부상에서 자유로운 선수는 아니죠. 잔부상이 좀 있는 선수죠. 네. 그럼 진첸코하고 티어니 왼쪽은 괜찮습니까? 티어니는 나갈 거예요. 아마 뉴캐슬 이적이 굉장히 좀 유력시 네. 되는데 왼쪽 사이드백 하나 사와야 됩니다. 진첸코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연히 부족하죠. 근데 이제 그게 문제야. 여기에서 중요한 건 다음 시즌에 아르테타의 기본 포메이션이 무엇이 될 것인가. 아하. 4-3-3인데 실제 2-3-5예요. 그러면 양쪽 사이드백이 인버티드로 들어오는 스타일인데 그렇지. 요즘 그런 거 정말 많이 쓰죠. 그렇게 쓰죠. 네. 근데 지금 막판 시즌의 경기를 보면 맨시티 3-2-4-1을 쓰고 있어요. 이러면 사이드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 3-2-4-1은 백스리에다가 여기 풀백, 윙백을 안 쓰는 포메이션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굳이 보강을 안 하고 진첸코 하나 정도로 갈 수도 있지 않나 아하.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이게 그런 것 같아. 앞에 벤 화이트도 센터백 옵션으로도 충분히 그치. 가능하다 하는데 이게 왜 좀 어렵냐면은 실제로 나오기 어렵냐면 토미야스가 일단 부상이 너무 많고 진첸코랑 티어니도 잔부상이 없는 아우, 편이 아니다 많지. 보니까 저도 그래서 아르테타 감독 입장에서 그냥 안정적으로 3백 풀백 중에서 수비력 있는 선수를 내려서 쓰는 게 어떻게 본다면은 벤 화이트 시프트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나도. 풀백 뎁스가 좋은 편이라 보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 계속 부상당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못 돌려. 네. 그냥 풀백에 대한 포지션은 양쪽 다 좀 좀 데리고 애매해.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부상들이 너무 많아. 네. 미드필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대고르 파티 자카. 훌륭했죠. 파티는 네. 후반부에는 실망스러웠고. 나는 파티가 더 눈에 띌 줄 알았는데 네. 그러니까 자카와 외대고르가 안정감 있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파티가 좀 받쳐줬으면 맞아요. 훨씬 더 나은 경기로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시즌 초의 파티는 진짜 과장 좀 더 보태면은 저는 로드리, 카세미르 파티였다라고 봐요. 전반기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네. 인정. 예. 그리고 아르테타의 축구의 핵심적인 원볼란트 역할을 수행을 했는데 왜 이런 거죠? 왜 이런 거예요? 그냥 뭐 자기 기량이 그 정도인 거죠. 뭐 외대고르 자카는 외대고르는 저는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케빈 더 브라이너를 제외한 공미 중에서 가장 상단에 있다고 감히 얘기해도 된다라고 왜냐면 또 스탯도 잘 생산해요. 맞아. 외대고르 좋고 자카는 올해 이제 끝나고 지금 가는 모양새잖아요. 불태웠죠. 그리고 저는 이제 자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엄청 싫어하던 사람을 뭐 좋아하게 될 수도 있구나. 네. 애증인가? 엄청 싫어했어요? 욕 많이 했지. 볼 때마다 짜증 나잖아. 짜증나게 했지 또. 작년에 자카 막 갑자기 수비하다가 로우킥 해가지고 막 다이렉트 퇴장하고 그래. 이런 경우들 이상한 퇴장 나오고 많았고 그랬었어. 자카가 제가 알기로는 데뷔 시즌부터 쭉 거의 퇴장이 없었던 적이 없는 맞아요. 선수인데 없었던 적이 없었는데 올 시즌은 제가 알기로는 기억에 남는 장면이 없어요. 이번 시즌은 자카는 정말 예. 묵묵히 자기 너무 역할을 잘했어. 했어.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돌고래 유괴단의 시운석 감독도 자기가 자카를 이렇게 칭찬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다고. 그럼 거의 모든 아스날 팬들의 마음과 비슷한. 다 그랬죠. 음. 그리고 이제 그 얘기가 있었어요.
이 주장완장 집어 던졌을 아, 때 맞다. 그때 이제 나도 너무 얼척이 없는 거야. 뭐 그런 행동을 하나. 아무리 뭐 비난과 물론 비난과 야가 좀 과하긴 했더라고. 그렇지. 근데 이제 그때 이후에 나중에 나왔던 기사들을 보면 라커룸의 리더가 누구인가? 아스날 라커룸의 리더. 근데 이구동성으로 그건 자카야. 자카가 그 여기서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보이는 게 다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번 시즌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제야 자기 자리 한 번 찾아준 거야. 한 칸 올렸었잖아. 네네네. 그러면서 본인이 빛난 건데 저는 나가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레버쿠젠 쪽으로 갈 것 같거든. 근데 아론소 감독한테. 이렇게 잘했는데 나가기 좀 아쉽다. 근데 이제 1년밖에 안 남은 상황에 나이도 있고. 그렇지. 92년생이니까 이래저래 그래서 아스날이 지금 중원 자원에 2명 이상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카도 그랬고 원래 삼선을 살려고 그랬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중원 자원에서 베스트 11은 아닌데 예상보다 잘한 선수 한 명을 꼽으라면 전 조르지뉴로 꼽아요. 예상보다 데리고 잘했다. 조르지뉴는 이제 제가 지현이 형이랑 농으로 했다 뭐 이런 애 사오냐 그래서 지현이 형도 수고했다 이러면서 막 웃고 그랬잖아. 근데 데려오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이었어. 왜냐면 그 자리가 없었으니까. 엘네니가 부상으로 빠졌으니까. 근데 잘할 거라고는 상상 안 했어요. 근데 잘했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이 정도면. 오히려 몇몇 경기에서 시즌 말미에는 파티보다 조르지뉴가 나은 경우도 있었어. 어느 경기였지? 빌라전. 빌라전. 빌라전입니다. 예. 그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즈 먹고 들어갔던 거, 네네. 중거리 때렸던 네. 거. 저는 조르지뉴는 약간 좀 와, 이 정도였어?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대보다 훨씬 잘한 선수. 네. 그러면 파티 외덕으로 조르지뉴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네. 그죠? 자카 나간다고 보고. 로콩가라는 선수가 있긴 해요. 로콩가는 이제 영입을 로콩가 해야죠. 형 캐리가 예. 있잖아. 예. 걔도 캐리가 하면 돼요. 네. 네. 캐리그 와라. 네. 그렇지. 아니면 로콩가. 뭐 김포. 근데 루콩가도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전혀. 네. 음. 그런 거 이제 기량 미달이라고. 근데 로콩가 처음 나왔을 때는 네. 쓸만하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사실. 우리가 착각이었죠. 나의 착각. 근데 또 축구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네. 아니 모든 사람이 모르겠어 쓸만하겠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왜냐면 그들 다 축구 선수 아니거든. 네. 네네네. 저는 그리고 이제 아까 주장 얘기했잖아요. 자카 주장. 네. 그리고 아까 아스날이 골키퍼 잔혹사도 쭉 예, 이었는데 있었지. 주장 잔혹사도 있었거든요. 많았죠. 저는 네. 외대고르가 올 시즌 주장 잔혹사도 끊었고 잘했고 리더십도 경기장 그치. 내에서 막 이런 것도 보여준 거 봐가지고 외대고르는 보여주는 공격 포인트도 대단했지만 그보다 더 대단했던 시즌이었다. 저는 외대고르가 걱정되는 건 하나입니다. 레알 다시 돌아가려고 그럴까. 그러니까 이 선수는 안 노리는 게 이상한 선수예요. 맞아. 아스날보다 여러 가지로 조금 더 거대한 클럽, 우승권 클럽이 외대고르를 노린다면 외대고르가 얼마나 남아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걱정을 하는 선수지. 나머지는 너무 잘하는 선수죠. 네. 어쨌든 지금 자카가 빠진 가운데 미드필더 라인에서는 또 조르지뉴를 뭐 풀타임을 쓸 수 있는 아니죠. 미드필더라고 생각을 못 그렇지. 하니까. 보강이 필요해. 네, 보강이 2명 정도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격 라인인데 사카, 제수스, 마르티넬리. 진짜 공격이 나는 좀 많이 아쉬웠어요. 네. 마르티넬리가 뭐 나중에는 후반에 막 골도 넣어주고 이렇게 했지만 사카가 생각보다 눈에 띄지 않았었고 제수스로는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된 시즌이지 않았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에요. 네. 마르티넬리의 백업으로 이제 트로사르가 들어왔죠. 저는 여기는 이렇게 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마르티넬리 트로사르. 그리고 마르티넬리는 이번 시즌에 재계약을 성공을 맞아요. 했는데 예. 재계약한 다음에 좀 어려워하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 사람이 진짜 심리적인 영향이 그렇게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선수는 어쨌든 성실하고 마르티넬리보다 좋은 왼쪽 포워드를 데려올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트로사르가 있다면 이 정도 활약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나쁘지 않다. 단 이 선수를 에버튼 같은 팀들이랑 몇몇 팀들이 더블팀 마크를 했을 때 답이 없다. 요거는 이거 보면 봐봐. 3-2-4-1의 맨시티 이거 비교할 건 아닙니다만 맨시티랑 어떻게 비교를 해서 왼쪽에 잭 그릴리시가 있고 오른쪽에 리아드 마레즈나 아니면 뭐 베르나르도 실바나 필포든이 있다 칩시다. 얘네들은 솔로 플레이가 돼요. 혼자 제끼고 들어가. 그렇지. 근데 마르티넬리랑 사카는 그걸 어려워해. 그러니까 거기서 난 차이가 나온다고 봐요. 근데 마르티넬리 트로사르를 지금 당장 바꾸는 건 얘네들은 바꾼다 하더라도 후순위야. 먼저 급한 데가 있어. 네. 자, 근데 오른쪽이 문제입니다. 네. 오른쪽은 사카 말고 나올 수 있는 선수가 별로 없어. 원래 그래서 데려오려고 그랬던 게 하피냐 같은 선수였어. 네. 리즈에 있다가 안쪽으로 바르셀로나 접어 들어올 수도 있고. 여기는 보강이 전 될 거라고 봅니다. 원래 데려오려고 그랬던 선수니까. 아니면 제주스를 오른쪽으로 돌려버리고 저는 포워드를 하나 데려왔습니다. 그냥 공격수. 공격수. 스트라이커. 그 제가 링크 났던 선수 중에 마음에 드는 선수 하나 있죠. 두시안 블라우비치. 아. 그런 선수 하나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베, 그렇지. 스코어러. 스코어러고
그리고 옛날 약간 그 말상 느낌 좀 나거든. 좋아. 왼발킥 좋고 음. 신장 되고. 이렇게. 아 이런 공격수 하나 있으면 좀 더 다양한 어떤 그 옵션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렇지. 뭔가 기둥이 필요해. 그치. 최전방에 어. 느낌이. 뜨거운 기둥. 그러니까 뭐 되게, 불기둥. 불기둥. 되게 뭐 키가 커서 기둥이란 뜻이 아니고 기둥서방. 뭔가 좀 힘 있는 음. 그런 스타일과 필요하긴 하거든. 그치. 그게 좀 아쉬워요. 어차피 펩이 있는 동안에는 맨시티 하위 호환이라고 칩시다. 네. 거기 홀란드 오면서 그렇지. 어떻게 달라졌어? 그 느낌으로 가는 거지. 그렇지. 그 예. 느낌으로 가는 거지. 좋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그 베스트 11을 봤을 때 그게 문제잖아요. 뎁스라고 해야 되나? 예. 베스트 11이 공고한 건 좋으나 베스트 11만 좋아. 베스트 11을 또 주구장창 사용하면서 그렇지. 마지막에는 힘이 빠지는. 이게 베스트 11만 쓴 게 아르테타의 고집 때문인지 어. 아니면 스쿼드 자원의 퀄리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쓴 건지 잘 못 딱 골라봤는데 파비오 베라 아 X발 못 쓰겠다. 이거였는지도 몰라요. 네. 근데 이쪽에 퀄리티가 올라가야 돼. 결국 이제 아르테타의 숙제는 그것도 있네요. 어떤 선수를 영입하든 이번 시즌과 같이 주전과 비주전의 차이 격차를 줄여야 돼. 그걸 줄여야 그게 되는 줄여야 그건 돼. 있네요. 맞아요. 예. 그래야 길게 끝까지 갈 수 그치. 있고 이번에도 어쨌든 챔스를 소화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 하기 근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어요. 이 선수들의 기량이 떨어지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매치핏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결국에 경기를 뛰어야 되잖아. 네. 근데 컵 대회들을 좀 일찍 떨어지다 보니까 아. 얘네들이 컨디션 관리가 좀 안 된 게 있어.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기회를 주면서 언제 바뀌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아르테타 올해 다 잘했습니다. 다 잘했는데 딱 하나 아쉬운 건 스포르팅, 유로파 16파. 유로파. 유로파는 좀 더 올라갔어야 된다. 아하. 그게 가장 아쉬운 파트. 근데 아쉬운 파트뿐만 아니라 그게 약간 좀 터닝 포인트가 됐다라는 평가가 많아요. 그때 흔들렸어요. 네. 그때 흔들렸는데 그거를 리그까지 이어지면서 그치. 리그에서도 흔들린 거 아니에요? 맞아. 근데 그때는 진짜 저는 이게 부상 변수가 맞아. 살리바랑 토미아스가 나가다 보니까 원래 베나이트도 그날 경기 좀 휴식을 취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투입됐고 그치. 이런 게 있어서 맞아. 그때부터 그냥 지속적으로 선수들 체력도 갈리고 수비도 흔들리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예. 그게 최악의 경기긴 했어요. 아스널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시즌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네. 연승하다가 뭐 진 때도 있지만 그 이후에 무패 막 11승 2무 맞아. 이렇게 하고 또 연승하고 네. 그냥 우승팀 페이스였어. 페이스요. 맞아요. 근데 언제나 그랬듯 그 말리는 그 순간에 그걸 못 이겨내. 근데 그게 연속 무승부였죠. 뭐. 시즌 막판에. 시즌 막판에. 네. 그다음에 소튼. 소튼, 리버풀 무승부는 그렇다 쳐. 그렇죠. 안필드니까. 어. 그 두 번의 무승부가 컸어요. 그때 만약에 정상적으로 승점을 3-3을 땄으면 4점은 올라갔을 거 아니야. 그때 그랬으면 난 브라이튼전에 그렇게 맥없이 지진 않았을 거라고 봐. 그런 것들이 내가 보기엔 아직 팀이 덜 연그른 거지. 그러니까 익긴 익었어. 근데 먹다 보면 조금 덜 익었나? 좀 더 익으면 더 좀 맛있을 그치. 텐데. 약간 그런 느낌. 그 이렇게 막 13경기 무패하고 막 11승 2무하고 또 연승하고 리그 1위 계속 차지하고 있었을 때 우승에 대한 꿈을 꾸었나요? 리얼로 우승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적은 진짜로 없어요. 아. 왜냐하면 내가 보기엔 아스날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맨시티가 압도적인 팀이라는 게 이번 시즌 유독 눈에 너무 보이는 거야. 쟤네 너무 세다. 세지. 이거보다 좀 약한 팀이랑 경쟁을 했으면 그러지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맞대결들이 남아있으면 만약에 차라리 이번에 FA컵 맨유 잘했잖아요. 맨시티가 어려워했단 말이야. 왜? 난 스타일이 다른 팀이라고 봐. 그러니까 토트넘한테 맨날 당하는 거 아니야. 근데 둘은 추구하는 축구가 비슷해. 근데 감독도 펩이 경험이 더 많고 선수의 퀄리티도 이쪽이 더 좋아.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느낌이 저기는 못 넘는 벽. 그렇지. 이런 느낌이 나다 보니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예 한 번도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이거는 결국에 첫 대를 못 넘을 것 같다. 그리고 여지없이 그때를 거기를 못 넘었죠. 뭐 피파로 따지면 이런 거야. 똑같은 선수와 똑같은 캐릭터를 하는데 이쪽은 금카고. 그렇지. 금카 팀이고. 맞아. 여기는 은카. 여기는 은카 팀이고. 그런 정도의 차이가 그런 나는 느낌이지. 거지. 강화의 그 어떤 수준이 다른 거야. 거기서 오는 좀 답답함이 아르테타가 있고 이걸 넘어야 되잖아요. 또 피파 온라인 또 이제 막 콘텐츠 하신다고 좋네. 약간 네. 넥슨한테 보내는 어떤 메시지인가요? 예. 그럴 수 있죠. 네. 네. 제가 나름 그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듀오 할까요? 네. 그거 나가나요? 듀오 할까요? 듀오 할 거는요. 중계하죠. 중계를 하는군요. 네. 예. 형이 사실 우질 지역에 나왔어요. 그래야 되는데. 형철이가 덱스고 여기가 뭐 이제 다른 분 그치, 해가지고. 그치. 덱스. 추덱. 추덱. 덱추. 추스. 추스. 네, 아무튼 네
그럼 아르테타가 넘어야 될 산이 좀 있는 건데. 있죠. 그럼 감독 얘기를 하면서 시즌 전망을 좀 내년 시즌의 전망을 해보고 어떤 식으로 좀 기대를 하는지 좀 볼게요. 그러면 우승 가능성 없다. 없다. 챔스는 들어야 된다. 4위 경쟁. 4위 경쟁. 그다음에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우승 경쟁이 아닌 4위 경쟁. 4위 경쟁. 4위 경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아르테타에 대한 신뢰는 생겼는데 아르테타가 내년에 이 정도 똑같이 다른 팀들이랑 경쟁해서 이렇게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은 없다. 왜? 본 적이 없으니까. 아하.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런 거 있잖아. 약간 쌔뻑이라고 그러죠. 올해 잘 통한 것 같아. 그래서 결국에 2년 차라고 봤을 때 분명히 2, 3호에 대해서는 파회법을 시즌 말미에 가져가기 시작했어. 다른 팀들이. 그럼 이거를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이거를 아르테타가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래도 뭐 4위 경쟁, 나는 4위 안에 있는 팀들은 그래도 우승 후보군이라고 봐요. 근데 굳이 따지자면 나는 한 3위권 정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근데 이것도 보강이 없으면 4위 깐당깐당할 수 있다. 보강을 잘 해야겠다. 엄청 잘해야 돼요 이번에. 지금 중요 선수들이 지금 네. 특히 자카라는 또 자원들이 나가니까. 나가고 저는 내년에도 맨시티가 우승을 할 거라고 보여요. 근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팀이 맨유 보강하겠죠. 네. 뉴캐슬 이제 쉽지 않습니다. 아, 그렇지. 아스톤 빌라도 있고 그치. 리버풀도 있고. 네. 난 당장 첼시는 모르겠어. 토트넘 모르겠어요. 첼시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토트넘도 조금 토트넘은 어렵다고 또 봐. 구멍이 많고. 여기에 난 리버풀은 이번에 마지막에 힘내는 거 보고서 클럽은 다르다. 그럼 리버풀 올라올 수 있고. 리버풀도 이제 전력 보강을 잘 해야지. 그렇지. 네. 거기에 아스날. 그러면 세 자리에 4개 팀 정도인데 빡빡하네. 거기에 이제 그 고춧가루 뿌리는 팀들, 브라이튼, 빌라, 브랜트포드, 그다음에 아까 이 토트넘, 첼시 이런 팀들이 막 이러면 여기서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보강해야 된다. 네, 요 정도 봅니다. 네. 아르테타에 대한 신뢰는 있고 생겼죠. 아르테타의 어떤 그 팀을 운영하는 방식이나 어떤 열정 이런 거는 팬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아주 나이스하죠.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시즌에 종윤이랑 같이 중계를 보면서 아스날 경기 보는 게 재밌었어요. 재밌어졌어요. 네. 몰입도 했고 난 축구 잘했다고 봐. 잘했어. 재밌게 잘했어요. 보면서 형이 그 얘기 자주 했어. 토트넘 경기랑 아스날 경기 본 다음에 아, 차이 나지. 토트넘 경기 앞으로 못 나가잖아 좀. 근데 아스날 경기 야 이거 볼 이렇게 차야지. 쭉쭉 전진을 하고 그렇지. 이러는 게 진짜 잘한 팀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사람이 그런 게 있어. 5위, 6위 존나 하다가 극적으로 4위 하죠? 그러면 와 됐다. 그렇지. 근데 1위로 내리했다가 마지막에 2위로 내려오니까 박탈감이 드는 거야. 허무하지. 허무하지. 근데 허무한 게 진짜 허무하게 승점을 드랍했거든. 그렇지. 그게 너무 난 아쉽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버릇을 고쳐야 돼. 나는 미끄러지는 것도 습관이라고 생각해. 이런 버릇이 있나요, 아스날이? 이 막판에 미끄러지는 거 아스날 종특이에요. 예전부터 그래 왔어. 근데 그랬다가 안 그런 시즌들에 우승을 옛날에 했던 거야. 벵거 때도 0203 시즌에 옛날에 해리 키웰한테 한 방 먹은 다음에 갑자기 무너진 적이 있었어. 그때 나는 0102, 0203 연속 우승이 이건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막판 무너지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0304에 무패 우승을 했지만 그런 느낌이 아스날이 항상 11월에 한번 무너지고 3월 정도에 한번 무너져요. 아스날이 그때는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막 나가고 그러니까 경기 수가 막 이러면 많아지면 벵거도 그렇고 빅 스쿼드를 추구하는 팀이 아니라 약간 스몰 스쿼드를 추구를 하다 보니까 뎁스 때문에 이제 무너진다거나 그런 거를 좀 체질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46위 나왔던 그래, 게 이제 46. 리그는 4위하고 챔스는 16강 정도만 거기서만 그때가 아스날이 그 얘기가 정말 그쵸. 많이 들었던 네, 시즌. 네, 네. 그 아스날의 그 재정 상황은 어때요 지금? 뭔가 선수를 제대로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 그건 충분해요. 크랭키가 돈 많이 써요. 아. 그거는 사실 돈 쓴 것만 몇 년 따져보자 아스날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아. 이거는 큰 문제는 없다. 물론 토드 볼리가 쓰고 예를 들어 쉐이크 자심이 맨유를 인수를 해. 그러면 안 그래도 돈 많은 팀한테 이적 시장에 돈 더 쓰겠다고 그러니까 그들이랑은 못 이기겠지만 아스날은 쓸 만큼 씁니다. 지금 얘기 나오는 건 데클란 라이스나 카이세도 중앙 미드필더. 그러면 끝났네. 그 둘 데려오면 끝이지. 끝인데 둘이 너무 비싸. 어. 그래서 둘 중에 하나밖에 못 데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포워드 라인에서 링크가 있는데 일단 여기가 제일 강하게 나요. 저는 오른쪽 사이드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제주스 돌리고 최전방 공격수가 오면 훨씬 좀 좋아지지 않을까. 네. 예. 어쨌든 이렇게 우승 경쟁까지 했고 2위까지 한 시즌이니까 내년 시즌은 또 아스날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사실. 그죠? 예, 훨씬 더 좀 재밌게 경기를 볼 수 있는. 저는 이제 챔피언스리그 티켓 따면 최소 목표는 달성. 거기에 챔피언스리그에서 얼마나 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오랜만에 간 팀들이
이거 토너먼트 올라가기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조 잘못 걸리면 또 이제 막 3위 이래가지고 유로파 가고 그럴 거 그렇지. 아니야. 근데 포트를 보니까 인테르, 바르셀로나, 아스날이 같은 조에 들어갈 수 있더라고. 오. 그러면 이제 찬우 형 조지고 뭐 난리 영주 나는 형 거지. 조지고 이렇게 그림 나오는 거죠. 예. 그렇게 한 주 되면 재미는 있겠다. 개- 야, 쩔죠. 그래. 이제는 조질 수 있잖아. 사실 솔직히 내가 봤을 때 샤비 헤르난데스 바르셀로나는 조질 수 있어요. 인터밀라는 인테르 가능할 것 같은데? 인테르는 예전에도 5대1로 이기고 그랬어요. 네. 벵거 별명이 이탈리안 잡이었어. 아, 세리아 팀 잘 잡아 원래. 어. 로마 가서 앙리 헤트트릭 하고 그랬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좀 볼만할 것 같은데. 그럼요. 그 인터밀란이 이번에 챔스 결승 가는 거 보고 그래. 어떤 팀이든 올라갈 수 있구나. 그럼. 그 대진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야, 아스날이 다시 한번 챔스 4강 내지 결승까지 가는 모습을 보면 또 종윤이의 어떤 그 흥분도가 경기할 때 달라지지 않을까. 그쵸. 네. 근데 이제 토너먼트만 올라가도 괜찮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3위 유로파로 떨어졌다. 이게 나는 유로파 우승 한번 했으면 좋겠어. 에메리가 결승 갔다 우승을 못했잖아. 그렇지. 아쌀에서 쌀이한테 그때 첼시가 그때 어. 이겼잖아. 그러니까 웬 이게 나는 그거라고 왜 생각- 유로파 우승을 그렇게 목매? 챔스 우승 못하니까. FA컵 우승은 많아. 아.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클럽의 리버풀이 리그에서 안 좋았을 때 유로파에 가서 그때 우승한 챔스를 우승하면서 팀이 뭉치고 그 다음 시즌에 리그 우승했어요. 우승했지. 그때 리그 준우승 하지 않았나? 챔스 갔을 때? 아니야, 그때 성적 좋았어. 챔스 결승 가서 토트넘 꺾었을 때는 아마 준우승 맞을 거예요. 맞아. 아, 토트넘 꺾었을 때? 토트넘 잡고 네. 챔스 우승을 그때 했잖아 챔스 먼저. 우승은 했고 어. 리그는 그때는 맨시티였고 아, 그렇지, 그리고 그렇지. 그 다음에 리그 이제 우승을 리그 먹었지. 우승을 했죠. 근데 네. 그때 만약에 2위를 했어. 근데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을 못했어. 나는 그럼 내려갈 그러면 수 있지. 그 리버풀이 리그 우승 못했을 거라고 봐요. 음. 그러니까 팀이 우승을 해봐야 돼. 음. 근데 물론 아르테타가 FA컵 우승을 한 번 했지만 그런 그 토너먼트 중에서도 유럽 대항전. 그러니까 사실 FA컵보다 요즘 유로파가 더 크다고 생각하잖아. 그런 걸 한번 해봐야 팀이 위닝 멘탈리티나 이런 걸로 좀 뭉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번에 유로파가 아쉽다 그런 거예요. 조금은 더 올라가 봤어야 된다. 아하. 그래서 챔피언스리그 우승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봤을 때 4위 안에 들어서 티켓을 확보하는 것만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 3위로 떨어졌다. 그러면 유로파 우승을 좀 해보는 거를 보고 싶다. 왜냐면 아스날이 유럽 대항전 우승컵이 없어요. 음흠. 역사상. 음. 그걸 한번 해봐야 돼. 네. 그래야 그 다음을 가니까. 음흠. 네. 알겠습니다. 뭐 내년 시즌에 어떤 아스날이 유럽 대항전에서 어떤 성적을 낼지 궁금하기도 한데 그럼 우리 내년에 입중계랑 할 게 진짜 많아지는 거구나. 많아지는 거지. 존나 많지. 왜냐하면 지금 스토리가 많이 쌓였어. 어. 지금 아스날, 뭐 소니. 맨시티, 토트넘, 김민재. 김민재 많이 김민재, 온다면 맨유. 이강인 어. 어디 갈지는 아직 모르고. 만약 예를 들어 이강 뉴캐슬 가봐. 아, 뉴캐슬 경기 우리는 봐야지. 거의 세계 채널 동시에 운영해. 3배럭, 4배럭 해야 돼요. 진짜. 불꽃테라 변형태. 어. 예. 그렇게 된다고. 가야지. 굉장히 바빠집니다. 예. 관심도 많아지겠지. 제발 좀 그렇게 바빠도 좋으니까. 할 얘기도 많아지고. 그럼요. 아, 좋지. 네. 그럼. 만약에 우리 상위권 팀이잖아. 다. 그렇게 됐어요. 일단 한국 선수 3명이라고 쳐. 그럼 어떻게 나눌까 우리? 우리 셋이야. 만약에 김민재 맨유 간다? 김민재, 이강인, 손흥민이야. 아, 제가 김민재를 그래도 페네르바체 때부터 이렇게 쭉 했으니까. 맨유 김민재? 네. 그럼 형은? 소니 토트넘? 내가 토트넘. 토트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내가 이강인 뉴캐슬. 어. 괜찮네. 어우, 근데 좀 아깝긴 하다. 다 보고 싶긴 하다. 그치. 이강인 뉴캐슬 궁금하다. 어. 가면. 근데 뭐 일정 있으세요? 아니 지금 약간 토트넘 지금 살짝 아이. 내년 다음 시즌 또 몰라. 제가 또 이제 뉴캐슬, 뉴캐슬 이러지 마세요. 제가 또 이제 또 뉴캐슬 좀 애정이 있는 팀이니까. 근데 지금 토트넘 신임 감독은 거의 결정이 된 것 같아. 셀틱. 포스테코글루. 네, 근데 공격적으로 축구하는 감독이라 네네. 재밌을 수도 있어. 실점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네. 야, 토트넘은 실점이 없어야 돼. 죽고 싶고 먼저 먹고 시작하는데 어떡하냐 그거를. 그러니까. 아무튼 내년 시즌도 많은 기대해 주시고 오늘 뭐 전체적으로 아스날 얘기 해봤는데 종윤이랑 하니까 속도감이 엄청 느껴지네. 그 느낌 들었습니다. 차이를 느낀 그래. 게 서로 딱딱딱 이게 어. 역할이 조정이 돼 있구나. 속도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시간은 짧지만 텍스트 양은 비슷할 거야. 그치. 네. 우리 쉬지 않고 말을 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네. 형이 이제 축구계 이경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빨리 부르지 마라. 오래 하지 마라. 빨리 끝내라. 제 얘기거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계속 앞으로 정상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내년 시즌에 아스날 경기도 더 재밌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을 외치는 일이 적었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